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정권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측과 다시 마주 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대검찰청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빚어진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갈등이 오늘 자문단 심의를 계기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사흘째 내렸던 비는 오늘 낮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덥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며 북미 정상회담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리비아식 해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해법에는 가다피 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가다피가 축출된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는 리비아 등과 달리 미국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김 위원장도 매우 행복해할 것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한 것에 반발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의 불씨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번이나 만난 점을 언급하면서 시 주석이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관련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회담이 무산된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기 전인 어젯밤 북한은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한과 다시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어제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성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입장문을 내고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 정권과 다시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리 위원장은 한미연합의 맥스 썬더 훈련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기자회견을 다시 거론하면서 고위급 회담 연기의 명분을 재차 내세웠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표현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를 운운하며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 짝이 됐다, 뻔뻔스럽다거나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는 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마지막엔 차후 남북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측 행동에 달려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맑고 푸르게 되는 법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북한이 공식 채널을 통해 이런 수위 높은 비난 메시지를 내자 정부는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일단 긴장 고려를 우려해 대응 계획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진상규명 과제 가운데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문제가 구체적인 사연과 함께 제기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광주 CBS 조시영 기자입니다. 5.18 38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행사 관계자들은 무대 세트 점검 등 막바지 기념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의 발길도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넌 가족을 이끌어 나갈 사람인데 38년간 수민겨 먹고 살아. 잠을 못 잤어. 부부간은 죽음은 있지만은 자식은 부모가 생전 가슴에 연고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를 맞이한 38주년 기념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기념식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 5.18 유족과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헌화 분향과 경과보고 기념사순으로 열립니다. 기념 공연으로 5.18 당시 행방불명된 8살 배기 아들을 38년 동안 찾아다니는 이귀복 씨의 사연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5.18 진상규명 과제 가운데 하나인 행방불명자를 찾는 안매장 발굴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계획입니다.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땅에다 묻어놓고 어디서 통 찾으면 찾을 수도 없고 어디다 다 묻어버렸는지 찾아야지. 꼭 찾아야지. 이 한글자 다 찾아야 돼요. 이번 기념식에는 5.18을 해외에 널리 알린 외국인들도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야제에는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뜨거운 추모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CBS 뉴스 조시영입니다. 대검찰청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빚어진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문 총장과 수사단 가운데 한 곳은 오늘 열리는 전문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오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인 김우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논의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안미영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안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을 부르려 하자 반부패부 소속 연구관이 대검에 보고 없이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이후여서 김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수사단도 이 과정에서 김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대검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법률가 집단인 자문단 심의를 받도록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총장이 애초 공원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반발했고 문 총장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심의 결과가 김 검사장 기소라면 문 총장이, 그 반대라면 수사단 측이 항명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도 연령층에 따라 표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가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구 토박이인 25살 대학생 김모 씨는 자유한국당의 우호적인 고령층에 비해 청년층은 반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서슴없이 막말을 하고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직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은데 누나나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죠. 일부 고령층에서도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72살 최모 씨는 한국당이 반성 없이 선거 유세에만 집착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생각을 해봐서 국민은 일당이니까 누구 몰고 다닌다고 되나? 표현은 그가 찍는 건데. 하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국당 이외 대안 세력이 없다며 지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는 68살 이모 씨는 한국당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가짜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마감 한국당. 여론조사 내보면 전부 한국당. 할매들은 100%. 지금 이제 여당에서 너무 심하다니. 그래서 그 가짜고만 나는 100%를 안 믿어요. 가짜라고.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부는 가운데 홍 대표는 그저께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 동구와 북구 등 특정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한국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동시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일정 등을 고려해 밤 9시에 열립니다. 남북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30년간 대북 사업을 유지해온 현대그룹이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재개 준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윤석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그룹이 10년여간의 그 절치부심 끝에 대북 사업 재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8일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계열사 전체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TF를 통해서 남북경협 사업의 모든 전략과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TF 위원장은 현정원 회장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북 사업은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현대그룹만큼 대북 사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꽤 조심스러운 반응인데요. 그룹의 한 임원은 아직 되는 것은 없는데 분위기만 뜨니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현대그룹에 돌아갈 그 결과물은 많은 겁니까? 네, 우선 사업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 개성공단 개발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겠죠. 또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지난 1998년 시작해서 2008년 7월에 중단되기까지 10년 동안 19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흑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짧게 운영된 개성 관광도 11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했었고요. 특히 무엇보다 현대그룹은 북측과 맺은 이른바 7대 대북사업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사실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대북사업 독점권이라고 하면 네. 북한의 그 사회간접자본 개발 그 사업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0년 8월에 고 정몽원 회장이 북측과 맺은 것으로 경제협력 사업권에 관한 합의서가 정식 명칭입니다. 네. 현대그룹은 전력과 통신, 철도, 비행장, 댐 그리고 백두산을 비롯한 명승지 관광 등 이 북한 내 초대형 SOC 사업권을 싹쓸이 획득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현대가 북한의 모든 사회 간접 자본 시설과 기간 사업 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30년간 개발 건설 운영하고 이에 따른 무역까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고가 가득한 그런 독점 사업권입니다. 하지만 이게 18년 전에 맺은 사업권입니다. 과연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그룹 측 입장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원 회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30년간 쌓아온 대북 신뢰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그런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룹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30년 동안 저희가 두 선대 회장과 우리 지금 현 회장님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거를 유지를 해왔고 사업권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기업이 무슨 돈을 주고 사업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30년의 신뢰의 대가로 신뢰 증표로서의 어떤 그런 사업권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깨질 리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유훈 통치를 중시하는 북한 정서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친이 맺은 합의서를 나 몰라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그런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력입니다. 네. 현대그룹의 역량 되나요? 대북 사업을 전담해온 현대아산은 지난 10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무려 2천억 원이나 됩니다. 네. 현대그룹도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채권단에 넘기는 등 한때 자산 규모 12조 원에서 이제는 2조 원대 중견기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서 자체 자금만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펀드 형태의 자금 창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결국은 자체 자금으로 하기보다는 금융권이나 아니면 해외 펀드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사업성이 명확하고 그거를 개런티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들면은 어디든지 돈을 꼬을 수는 있거든요.
현대그룹 측도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공기업이나 국내 기업 등을 통해서 개발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대북 사업 언제쯤 본격적으로 진행될까요? 글쎄요. 이 아직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유엔 대북 제재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경협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현대그룹 측 관계자의 말을 대신 전한다면 언제든 스타트 사인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실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재 기자였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라는 정부 판단에 대해서 하강 국면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등 경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회복세냐 아니면 하강 국면이냐 하는 논란에 부른 기획재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발간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뺐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포함시킨 겁니다. 이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금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에 초입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앞으로 우리 경제를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각종 경제 지표는 이미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엊그제 발표된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초반을 맴돌며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OECD가 내놓은 경기 선행 지수도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달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만 봐도 경기는 하강 국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경기 회복사라면은 이런 식으로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기 좀 어렵거든요. 일단은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 국채금리, 지속적인 달러 강세,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 등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까지 경제를 낙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경기 논쟁이 앞으로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비오는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 배치돼 있던 우산 비닐 커버가 최근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공급을 중단했는데 시민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불편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입니다. 비 내린 출근길 서울 시내 지하철. 승객들이 조심스레 우산을 말아접고 승강장에선 지하철에 타기 전 우산을 3개 접었다 펴면서 빗물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물론 최근 쓰레기 대란 사태까지 겪으면서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지하철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를 공급하지 않도록 결정한 데 따른 풍경입니다. 승객들은 우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닐 커버가 평소에도 막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많았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일회용 봉지 없어졌을 때 쇼핑백 들고 다니기 좀 어려웠던 것처럼 나중에 되면 이것도 익숙해질 것 같아요. 물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비 오는데 그거 없앤다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른 개선점을 찾아야지. 계속 물 떨어지고 사람들 또 옆에 부닥치고 같이 해서 옷 젖고 그러니까 이러면 다 지저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선 비닐을 대체할 만한 빗물 제거기 등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당분간 이 같은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시범 이용 중인 빗물 제거기도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물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등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 측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좀 개선을 해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좀 불편할 건데 이제 환경 문제는 어차피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부탁드린다라고.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영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첫 공판을 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문제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감리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가급적 이번 달 안에 심의를 종료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번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공개된 통화정책 목표의 신뢰성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안착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를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지나 해스펠 CIA 국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보름째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는 미국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부에서 규모 3.5에서 4.4의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부에서 매우 얕은 진원의 규모 4.4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3.9, 3.5, 3.7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하와이주 재난당국과 화산 전문가들은 잦은 지진이 대폭발이나 쓰나미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100에서 최고 200mm에 가까운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제 이 비는 오늘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만 아침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비가 종료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의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좀 더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강원도와 충북,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30mm, 그 밖에 서울, 경기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서울과 원주가 20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22도, 광주 25도, 대구 27도의 분포로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후텁지근하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비교적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컷뉴스 앱으로 의견과 제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